전립선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을 완치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권유할까요? 남성센터 두진경 원장과 여성센터의 장훈아 원장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어홍선 원장입니다. 국내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2010년도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자료를 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81%가 60세 이상이며 20에서 30대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빈뇨, 야간뇨, 세뇨 등의 증상으로 삶의 질이 나빠져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의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오늘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몇 년을 먹어도 전립선 비대증이 완치되지 않고 비대증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적절하게 잘 복용하면 전립선 비대증 진행 위험을 66%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고 약으로 조절한다면 마치 혈압, 당뇨 약처럼 평생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권유할까요? 의사 입장에서도 전립선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타과 수술에 비하여 난이도가 만만한 수술이 아니었고 최근 플랩 수술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감이 높은 것도 한몫을 한 듯 합니다. 먼저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약물 복용을 하면 전립선 크기가 2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과 전립선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알파 차단제를 같이 복용하면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수술의 위험도와 소변의 불통 위험도를 61%, 79% 낮춰줍니다. 정말 약의 효과가 매력적이죠? 전립선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 전립선의 증상도 좋아지고 전립선 크기도 줄어들고 수술의 위험도도 낮춰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99%는 약을 복용하고 수술은 환자의 1%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한다면 소변이 약하고 자주 마렵고 급해지며 최악의 상황은 소변 불통이라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환자는 소변이 불통되어 소변을 제거한 양이 1500cc 나왔습니다.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립선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있으며 그 외 방광 기능 조절제와 추가로 배뇨 증상과 성기능 강화제인 타다나필 5mg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전립선 약 중에 가장 오래전에 개발되었고 증상 호전이 1-2주 내로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체위성 저혈압, 역행성 사정이 나타나곤 합니다. 두 번째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인 피네스트라이드, 두테스트라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은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전립선 크기가 20에서 30% 줄여주어 소변 불통과 수술의 위험성을 줄여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부작용은 성효과, 발기력 감소가 가장 큰 단점이고 약을 중지하면 호전되었던 전립선이 원상복구됩니다. 세 번째는 방광 기능 조절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빈뇨, 급박뇨, 야간뇨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방광 기능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방광 기능 수축이 저하된 경우에는 수축력 강화 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전립선 약에 발기 개선제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면 성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성기능 저하 개선을 위하여 타다나필 5mg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기능 개선뿐 아니라 소변 줄기도 호전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산염을 복용하는 심장병 환자는 복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값 부담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를 병용해서 복용합니다. 그럼 약은 일찍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천천히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상이 있으면 약은 일찍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약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복용해서 소변 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5알파 환원 효소제도 가능한 일찍 복용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변 불통도 예방하고 수술의 위험도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만일 전립선 비대증이 중등도로 심하면 처음부터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제를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 약을 일찍 먹는 사람과 늦게 먹는 사람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 결과를 예측해 봅시다. 전립선 크기가 40g인 60세 전립선 환자 3명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약을 즉시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B라는 사람은 좀 미적거리다가 70세에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C라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 사람 모두 80세가 되었는데 A는 전립선 크기가 30g, B는 48g, C는 97g이 되었습니다. 약의 복용 시점에 따라서 노년의 전립선 비대증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A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의 감소로 수술의 위험성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C의 경우에는 소변 불통의 위험이 있고 막상 수술을 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소변줄 끼고 평생 살아야 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복용한다면 약을 조기에 빨리 먹고 꾸준히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약을 꾸준히 먹어서 증상이 거의 없어졌고 다른 질병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약을 먹기 싫어요, 끊고 싶어요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장기 치료의 부담감, 약의 부작용,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아이러니하게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을 끊고 싶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전되었던 증상은 원상복구되어 줄었던 전립선도 다시 커집니다. 그동안 약 먹은 것이 헛거가 됩니다. 헛것. 불행히도 먹던 약을 중단하면 혈압약, 당뇨약처럼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약을 먹어서 줄어든 전립선 크기도 다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까지는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 약물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을 완치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완치는 수술법 치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부담스럽고 약물 치료를 선택한다면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지 그리고 꾸준하게 복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 전문 클리닉인 비뇨기과 홍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